단 하나의 사진이 우리의 과거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비디오에서는 존 레논이 불행히도 자신의 생을 마감한 남자를 위해 앨범에 서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버트 렌즈버그 사진작가가 세인트 헬렌산 폭발 때 자신의 카메라를 몸으로 막아버린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의 사진은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이 여전히 연구할 정도로 중요한 시각적 자료를 남겼습니다. 이제 시작해봅시다. 1952년 7월 16일 아침, 매사추세츠의 세일럼 공항에 주둔 중인 미 해안경비대 사진작가 실 알퍼트는 자신의 사진 실험실 창문을 통해 뚜렷한 V 형태로 배열된 4개의 빛나는 물체를 관찰했습니다. 알퍼트는 신속하게 이 미확인 물체들의 사진을 한 장 찍었고 그 후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진은 같은 달 워싱턴 D.C.에서 보고된 유사한 목격 사례들과 함께 떠오르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미확인 비행 물체 연구의 중심이 되었고 UFO 역사에서 가장 논의되는 사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열광자들은 이 사진이 외계 활동의 강력한 증거라고 믿는 반면 회의론자들은 빛이 반사 또는 다른 광학 현상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알퍼트의 사진은 연구자들과 열광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분석과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작가가 단순히 역사를 목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포착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1980년 3월 워싱턴주에 위치한 세인트 헬렌스 산이 불안한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월 20일에 발생한 규모 4.2미 지진은 증가하는 지진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3월 27일에는 증기 폭발이 관찰되어 이 화산이 1세기 이상의 휴면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중 한 명은 오리건주 포틀랜드 출신의 헌신적인 사진작가 로버트 렌즈버그였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변화하는 산의 풍경을 촬영해왔습니다. 5월 18일 오전, 렌즈버그는 정상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때 세인트 헬렌스 산이 오전 8시 32분에 대규모 분출을 일으켰습니다. 60마일 이상의 속도로 그를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화쇄류의 즉각적인 위험을 인식한 렌즈버그는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필름을 카트리지 안으로 감고 카메라 장비를 배낭 속에 안전하게 넣은 후 소중한 사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가렸습니다. 17일 후 렌즈버그의 시신이 화산재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필름은 손상되지 않았고 분출의 진행 과정을 귀중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이후 분출의 순서와 영향 이해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며 현재도 화산 연구와 안전 대책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살인자가 오늘날 수집가들이 여전히 찾고 있는 농구 카드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처음 보기에는 1990-91 NBA 후프 농구 카드에 실린 마크 잭슨의 카드가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배경에는 1989년 8월 20일 부모인 호세와 키티 메넨데즈를 살해한 라이얼과 에릭 메넨데즈 형제가 코트 사이드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영화를 보고 돌아왔을 때 시신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이후 몇 달 동안 형제들은 자동차, 시계, 뉴욕 닉스 경기의 일열 좌석에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의 경기 중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형제들은 카메라에 잡혀 마크 잭슨의 트레이딩 카드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 메넨데즈 형제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마크 잭슨 카드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인증되지 않은 버전은 온라인에서 약 15달러에 찾아볼 수 있으며 전문적으로 등급이 매겨진 사본은 그 섬뜩한 역사적 연결로 인해 더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진은 사람이 영원히 사라지기 직전 몇 초 전에 찍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이집트의 모래 속에서 무엇을 밝히려 했던 걸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흥미로운 사진이 2018년에 온라인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를 공유한 개인은 그 사진이 그의 아버지가 이집트에서 고고학 탐사 중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아버지가 열성적인 고고학자로
종종 혼자 탐사를 나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여행에서 그는 이집트로 가서 아들에게 이집트의 신비로운 터널 발견을 상세히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터널의 입구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녹이 슬지 않은 날카로운 금속 척추로 장식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안전이 걱정된 아들은 터널에 들어가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는 강한 결의로 해당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하강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상기시켜 줍니다. 단 한 장의 사진이 전설적인 호텔이 정말로 유령이 출몰하는 곳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영리한 타이밍과 마케팅일까요?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10초 요청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정말 지원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스탠리 호텔은 콜로라도주 에스테스 파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09년 7월 4일 프리랜드 오스카 스탠리와 그의 아내 플로라의 노력 덕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호텔은 오랫동안 로키 산맥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고급 리조트로 기능하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호텔 내부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과 직원들은 플로라 스탠리의 피아노 소리가 음악실을 통해 울려 퍼지는 신비스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아무도 그곳에 없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프리랜드 스탠리의 유령 목격담이 로비와 그의 아지트인 당구장에서 보고되었다. 이 호텔의 유령 루머는 2016년에 손님 헨리 야오가 대형 계단 위에 유령처럼 보이는 형체를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더욱 굳건해졌다. 야오는 그가 사진을 찍었을 때 계단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스터리를 더했다.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유령 이야기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발한 마케팅 전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스탠리 호텔의 명성은 이러한 이야기보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1974년 작가 스티븐 킹은 거의 비어있는 호텔에 투숙하였고 이 경험은 그의 유명한 소설인 샤이닝이 영감을 주었다. 다음 이미지는 한 음악 전설이 자신의 암살자를 알지 못한 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했다. 몇 시간 후에 일어난 일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1980년 12월 8일 존 레논은 세상을 떠나기 몇 시간 전 마크 데이비드 챕먼을 위해 더블 판타지 사본에 서명을 해주면서 사진에 담겼다. 이 사진은 뉴욕시의 레논 저택인 다코타 앞에서 자주 기다리던 열렬한 팬인 폴 게레쉬에 의해 찍혔다. 그날 저녁, 챕먼은 앨범을 들고 조용히 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오후 5시경, 레논과 요코 오노가 녹음 세션을 위해 나왔다. 주저없이 레논은 앨범에 서명을 했다. 고라시는 그 순간을 포착했지만 자신이 레논과 그의 미래 암살자를 함께 사진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50시 레논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코타 아치에 들어서자 챕먼이 5발 총격을 가해 레논에게 4발을 맞췄습니다. 챕먼은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구레시는 뉴욕 데일리 뉴스에 접근하여 이 상징적인 이미지에 대해 $10,000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진은 라이센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진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오싹한 사진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기 전이 고요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폴 구레시의 입장이었다면 그 순간이 전개되는 것을 보며 챕먼의 존재에 대해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조용한 팬으로만 보았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00년 이상 전, 약 1200명이 캡콤 경비 보병 연대 군인들을 놀라운 세부 묘사로 담은 스트라이킹 사진이 있었습니다. 크기는 42 곱하기 96cm로 오늘날에도 선명함이 돋보입니다. 각 군인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며 전경에는 얇은 담배꽂이가 풀이 자란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진의 날짜를 1903년에서 1909년 사이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사건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25줄로 서 있었으며 줄당 약 50명이었습니다.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 비계가 설치되었고 약 65x110cm 크기의 유리판 음화 사용 대형 카메라가 대형 형식 위에 설치되었습니다. 일부는 이 사진이 은밀한 스파이 작전의 일환이라고 추측하며 사진작가가 주변 지역의 이미지를 캡처하기 위해 이 세션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케크솜 연대는 우수한 러시아 제국 부대로 고위군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론이 그럴듯하지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것은 이 사진이 역사학자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점으로 이후 그들은 이 사진을 통해 많은 남성들의 삶과 경력을 추적했습니다. 1920년대 초에는 미소를 지으며 빛나는 시계 다이얼을 칠하는 젊은 여성들의 사진이 찍혔고 그들의 일이 천천히 그들을 중독시키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라듐 소녀들로 알려진 이들은 뉴저지주 오렌지, 일리노이주 오타와, 코네티컷주 워터버리와 같은 도시에서 미국 라듐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이 회사의 빛나는 페인트인 언다크에는 방사성 라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지 않았고 브러쉬를 세우기 위해 입술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행위는 립 포인팅이라고 불렸습니다. 일부는 광채의 감명을 받아 손톱과 치아를 칠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내에 많은 이들이 턱회사와 빈혈을 포함한 끔찍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1927년 그레이스 프라이어와 자매 퀸타 맥클리언, 알비나 라리세를 포함한 5명의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각각 달러 25만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1926년 오렌지에서 운영을 중단했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정의가 실현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직장 안전 법규의 대규모 개혁으로 이어졌으며 노동 권리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세계의 지붕에서 촬영되었지만 승리는 곧 사고로 바뀌었습니다. 커트 디엠버거는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산악인 중 한 명으로 브로드피크와 달라지리 위 첫 등정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1957년 그는 헤르만 불, 허만 벌, 마르쿠스 슈무크, 마크어스 스크머, 프리츠 윈터스텔러와 함께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8,051m의 브로드 피크 탐험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4월 중순에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6월 9일 슈무크와 빈터스텔러가 정상에 올랐고 같은 날 나중에 디엠버거와 불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불은 2개의 8,000m 봉우리에서 첫 등정을 기록한 첫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후 디엠버거와 불은 7,700m에 가까운 주변의 추갈리사에 도전했습니다. 6월 27일 폭풍 중 철수하던 중 불이 동쪽 능선의 눈사태에 휘말려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그 사건은 다시 발생했습니다. 1986년 K2에서 하산하던 도중 디엠버거의 등반 파트너인 영국 산악인 줄리 털리스가 이 산의 역사에서 최악의 시즌 중 하나에서 사망했습니다. 역할극이 현실이 되기까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이 실험과 그로부터 나온 사진들은 여러분을 불쾌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1971년의 사진은 스탠포드 감옥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을 담고 있으며 이는 심리학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구 중 하나입니다. 필립 짐바르도 박사, 디아르 필리 짐바도가 이끄는 이 실험은 교도소 시스템에서의 권력 역학을 탐구하기 위해 미국 해군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지하실에서 모의 교도소로 변형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남학생 24명이 선발되어 하루 $15, 오늘날 가치로 약 $116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역할을 배정받았고 9명은 경비원, 9명은 죄수, 6명은 예비요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나서 심리적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들은 권위적인 행동을 빠르게 받아들이며 처벌을 발명하고 지배력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죄수들은 감정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겨우 36시간 만에 풀려나야 했습니다. 계획된 기간은 2주였지만
실험은 단 6일 만에 갑작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짐바르도와 결혼하게 되는 대학원생 크리스티나 마슬라흐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실험은 환경과 할당된 역할이 인간 행동에 어떻게 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1839년 프랑스 발명가 루이 다게르가 최초의 널리 사용 가능한 사진 처리 방식인 다게레오타입을 소개했습니다. 조셉 예프스가 몇 년 전에 최초의 영구적인 사진을 만들어냈지만 다게르의 방법은 사진을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9세기에는 사진이 비쌌고 초상화는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한 장르인 추억 초상화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어린 시절 질병이 흔했던 시기에 가족들은 고인이 된 사랑하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종종 사진을 의뢰했습니다. 사진작가들은 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개인들을 부드럽게 준비시켰으며 그들을 공식적인 복장으로 차려입히고 자연스러운 포즈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지지를 사용했습니다. 전체 가족을 포함하기도 했던 이러한 초상화는 의미 있는 기념품으로 여겨졌으며 정성스럽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진이 더 접근 가능해지고 문화적 태도가 변화함에 따라 이 관행은 점차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이미지는 슬픔, 기억, 그리고 19세기 사람들이 개인적인 상실에 대처했던 방법을 강력하게 반영합니다. 만약 고인이 된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 당신이 가진 유일한 이미지라면 그 사진 속에는 잘 차려입고 포즈를 취한 그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면 당신은 그 사진을 간직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사진은 우주 왕복선 콜럼비아에 웃고 있는 승무원들을 포착하고 있는데 7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발사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들 중 아무도 자신들이 우주 비행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2003년 1월 16일 콜럼비아는 마지막 비행 임무 STS-107을 위해 이륙했습니다. 발사 중 외부 연료 탱크에서 여행 가방 크기의 폼 단열재 조각이 떨어져 나와 왕복선의 왼쪽 날개를 강타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이전에도 발생했기 때문에 나사 엔지니어들은 이 피해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6일 후인 2월 1일 오전 8시 15분 콜럼비아는 지구로의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8시 53분까지 왼쪽 날개와 착륙 장치의 센서가 고장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59초 후 모든 통신이 끊겼습니다. 몇 분 후 셔틀이 텍사스 하늘에서 분해되었다. 탑승한 7명의 우주비행사 모두가 사망했다. 이후 조사에 따르면 폼 충격으로 날개에 균열이 생겨 재진입 중 뜨거운 가스가 셔틀로 침투하게 되었다. 콜럼비아 사건은 나사의 두 번째 셔틀 재해이자 이 기관 역사상 세 번째 사고를 의미하며 탐사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중대한 사례였다. 이 사진은 1937년 소련의 사진작가 빅토르 블라에 의해 촬영되었으며 약 100명의 소년 선구자 운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숲 근처의 들판에서 가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이미지가 오늘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화학전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스 공격을 목격한 후 유럽 각국은 미래의 갈등에 대비하였다. 소련에서는 민방공이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편입되었다. 어린이들은 응급처치, 자기 방어 및 비상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가스 마스크 사용법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훈련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었다. 이는 가능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연소 시민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설계된 진지한 훈련이었다. 미래를 보호한다는 것은 미래를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영국과 독일과 같은 국가들의 아카이브 사진에서도 학교 훈련 중 가스 마스크를 착용한 어린이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이미지는 오싹하면서도 전쟁의 위협이 일상생활, 특히 그것을 이해할 나이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강하게 상기시킨다. 사진은 헐리우드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하워드 애시먼과 앨런 맨켄이 1990년 3월 26일 제6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인어공주의 언더 더 시로 최우수 오리지널 송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모습이다.
그들의 협업은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뮤지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신선한 에너지와 폭넓은 매력을 가져왔다. 하지만 축하의 웃음 뒤에는 감동적인 현실이 숨겨져 있었다. 이 성과 직후 애시먼은 맨켄에게 자신의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진단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는 그들의 직업적 성공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건강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애시먼은 그들의 작업에 온전히 헌신했다. 그는 맨켄과 협력하여 미녀와 야수의 음악 작업에 힘을 쏟았다. 애시먼에게 창작 과정은 피난처가 되었고, 그의 상태가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이야기 전개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애시먼은 1991년 3월 14일에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사망하기 전에 영화의 초판을 볼 기회를 가졌다. 그의 뛰어난 기여를 기리기 위해 미녀와 야수는 그의 기억에 바쳐졌고, 인어에게 목소리를 주고 야수에게 영혼을 준 사람을 기념했다. 이미지에는 1996년 에베레스트 재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미국의 병리학자 시본 백 웨더스가 보인다. 49세의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을 위해 로폴의 어드벤처 컨설턴트 원정대에 합류했다. 약 8,400m에 위치한 발코니 바로 아래에서 웨더스는 최근 방사형 각막 절제술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시력을 잃었고, 다른 사람들이 위로 이동하는 동안 기다리라고 했다. 그날 밤 잔혹한 폭풍이 덮쳤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웨더스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의식을 잃었다. 그는 영하 40도에서 15시간 이상 노출된 채 누워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깨어나 혼자서 캠프사로 비틀거리며 돌아갈 수 있었다. 심각한 동상에 걸린 그는 이후 캠프 2에서 헬리콥터에 의해 구조되었는데, 이런 고도에서의 구조는 드문 일이었다. 2025년 현재 베크 웨더스는 78세이며 텍사스에 살고 있다. 그의 생존 이야기는 존 크래카우어의 인투 신에어와 영화 에베레스트에 소개되었으며, 여기서 그는 조시 브롤린에 의해 묘사되었다. 1972년 로스차일드 가족은 그들의 프랑스 샤토에서 가면무도회를 개최했으며, 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초현실주의 무도로 알려진 이 이벤트는 유럽의 엘리트를 한 곳에 모아 예술, 패션, 그리고 연극 디자인의 저녁을 제공했다. 그중 많은 부분은 살바도르 달리의 영향을 받았다. 알렉시스 드 레데트 남작이 촬영한 사진에서 손님들은 화려하고 초현실적인 의상을 입고 있었다. 한 명은 머리 장식으로 새장과 같은 것을 착용했고, 다른 이들은 양면 마스크를 썼다. 주최자인 마리 헬렌드 로스차일드는 반짝이는 돌장식이 있는 극적인 뿔 장식 머리를 하고 눈에 띄었다. 테이블 세팅에는 깨진 인형과 추상 조각과 같은 상징적이고 예술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꿈같고 도발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바론드 레디가 가족과의 개인적 분쟁 후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소문과 센세이셔널한 해석을 불러왔습니다. 일부는 숨겨진 의미에 대해 추측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20세기 상류 사회의 눈에 띄는 순간인 화려하고 초현실적인 의상 파티로 봅니다. 로스차일드 초현실주의 볼은 단순한 엉뚱한 예술과 패션에 불과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마스크 뒤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 구독과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1978년 인기 TV쇼인 더 데이팅 게임에서 나중에 대중을 충격에 빠뜨릴 한 에피소드가 방영되었습니다. 이 쇼의 형식은 여성 참가자가 3명이 숨은 총각에게 질문을 하고 목소리와 대답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참가자 셰릴 브래드쇼는 자신을 성공적인 사진작가이자 스릴을 추구하는 남자로 소개한 로드니 알칼라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있는 미소와 세련된 외모는 즉시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백스테이지에서 그를 만나본 셰릴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 데이트를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로드니 알칼라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로 에피소드가 방영될 당시 이미 여러 폭력 범죄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징역형을 복역했으며
이후 여러 건의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불안한 경고를 담고 있다. 경쾌한 게임쇼에서도 겉모습은 속일 수 있으며 위험은 눈앞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비극 중 하나로 남아있다. 1959년 1월 이고르 디아틀로프는 유로폴리테크 대학교의 9명이 경험 많은 학생 하이커들을 이끌고 북부 우랄 산맥에서 스키 원정을 떠났다. 그들은 2월 12일까지 비차이 마을에 도착할 계획이었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2월 19일에 수색이 시작되었다. 일주일 후 구조대는 콜라치아킬 산에서 그룹의 텐트를 발견했는데 안쪽에서 잘려나가 버려진 상태였다. 발자국은 가까운 숲으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9구의 시신이 반경 1.5km 이내에서 발견되었다. 공식 조사에서는 눈사태나 갑작스러운 강풍과 같은 자연적인 힘을 탓하며 하이커들이 공황 상태로 도망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부상과 그룹의 흩어진 위치는 군사활동이나 설명할 수 없는 현상과 같은 대안 이론을 촉발했다. 만약 완벽한 경치를 좇는 것이라면 금지된 경로를 하이킹하겠는가? 한 젊은이는 그렇게 하다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사진에는 2015년 2월 하와이의 하이쿠 계단, 일명 천국의 계단을 오르려다 실종된 18세의 달렌 뿌아가 담겨 있다. 1942년에 건설된 이 계단은 거의 3,922계단으로 미국으로 이어졌다. 해군 라디오 기지는 안전 문제로 인해 2013년에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경고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달렌은 하이킹을 계획했습니다. 2월 25일에 그는 계단 사진을 게시하며 다음날 이를 오를 것이라고 친척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이킹 중 그는 여러 이미지를 전송했으며 그중 하나는 그의 뒤편의 덤불에서 이상한 실루엣이 보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달렌은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색 작업에는 드론, 자원봉사자, 구조팀, 그리고 미국 해군 헬리콥터의 지원이 포함되었지만 그의 흔적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이미지와 그의 실종은 온라인에서 추측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신비한 인물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어떤 설명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달렌의 이야기는 금지된 모험의 위험성과 그들이 밝혀낼 수 있는 미지의 것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후에 영화 엠마 로즈의 악마 퇴치위 영감을 준 젊은 독일 여성 안넬리제 미켈이 등장합니다. 1952년에 태어난 안넬리제는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으며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16세의 그녀는 기절과 야간 발작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측도엽 간질 진단을 내렸으나 의료 치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목소리를 듣고 불안한 환시를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걱정하며 매우 경건했지만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초기의 망설임 후 2명의 신부가 악마 퇴치를 수행할 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0개월 동안 안넬리제는 67회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1976년 7월 1일 23세의 나이로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사망 이후 신부들은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 역사에서 믿음, 정신 건강, 의료윤리에 관한 가장 논란이 많은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다음 주제에 대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응원의 표시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위한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